일단 본회의 상정이 됐고 지금 앞서 잠시 이 시각 국회 모습도 만나봤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제한 토론 첫 번째 주자로 나섰습니다. 이렇게 검수안박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 수순을 밟고 있죠. 그런데 그 전에 그에 앞서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직접 국민에게 뜻을 묻겠다. 이른바 검수안박 국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잠정적으로 검토는 계속 해야 되겠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그게 큰 비용도 안 들고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일단 국회는 처리 수순인데 오늘 장지현 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수안박을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 지방선거 때 함께 한다면 돈은 별로 안 들 것이다. 근데 박민식 의원님도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이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때 같이 한다.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국민투표 부의권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 72조에 있는 아주 특이한 조항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간접민주주의,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인데 개헌 같은 경우에 아주 특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 이제 지금 이 검수안박법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쉽게 말해서 우리 국민들, 억울한 국민들한테는 피해를 끼치고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이나 권력자들한테는 방탄보호법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아마 윤석열 당선자 또 대통령이 취임하더라도 이 법안을 도저히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헌법 72조 국회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면 이제 헌법 72조에 따라서 국민들한테 직접 의사를 묻겠다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이야기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국민투표법을 실행하는데 아까 장기훈 비서실장이 6월 지방선거 때 하면은 비용 문제는 좀 절감이 되겠지만 과연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느냐? 근데 2014년도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 국민투표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제외 국민 중에서 국내에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일단 통보를 해서 투표의 명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거의 6, 7년 동안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해야 됩니까? 이 법을 개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6월 1일 그 지방선거에서 이 국민투표를 실천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률가로서 제가 좀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원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김종욱 교수님, 윤석열 당선인 측이 검수안박 국민투표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대통령직을 걸어라. 이렇게 또 격양된 반응으로 맞받아쳤더라고요. 제가 볼 때 국민투표라고 얘기하는 상황 자체들은 극단적인 대립을 얘기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법률에 대한 특정한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데 좀 그렇다면 국민이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만큼의 명분을 걸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정책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핵심은 그런 거예요. 계속 국민 피해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국민 피해가 뭐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6대 범죄 중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부패 경제 범죄가 제가 보기 거의 80~90%예요. 검찰이 하고 있는 게. 그다음에 공직자, 선거 이 두 가지인데 일단 선거 같은 경우는 6개월 유예하겠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공직자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공직자 문제 같은 경우는 검찰만 한 건 아니에요. 또 경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산, 대형 참사도 마찬가지인데 별로 건이 안 나요. 그럼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게 중대하게 국민에게 피해가 주는지에 대해서 명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국민 피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이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가능할 것인가?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지방선거를 이대로 가게 된다면 국민이 둘로 쫙 갈라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통치력에도 심대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도원 의원님, 좀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그 검수안박 국민투표가 현실성이 있든 없든
윤 당선 측에서 뭔가 승부수를 던졌다. 검수완박 관련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투표는 이제 헌법이 규정하고 국민투표법에서 이제 절차를 자세하게 규정을 하는데 국민투표 대상이 어떤 것이냐 아주 그 자세하게 적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 안보, 기타 이제 대통령이 생각하는 굉장히 그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붙일 수 있는데 국민투표법에는 없지만 이제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그 김철수 교수가 저술한 그 헌법학을 보면은 그 국민투표에 부여할 수 있는 안건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헌법 개정안이 있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이미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중간평가 지지를 묻는 이제 국민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 국회를 통과된 법안의 무효화도 국민투표에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 또는 어떤 다른 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 묻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 심지어는 어떤 학자는 그 의회의 해산 문제까지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 학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국민투표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18일 전에 공고가 되는데 투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선거운동처럼 투표와 관련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강연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인터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검수완박법을 무효화시키는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은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을 밝힐 수도 있고 법무부 장관이 토론을 열어서 여야 의원들과 협의를 할 수 있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토론회를 벌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6일 지방선거는 검수완박 그 선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런 것이 지방선거와 국민투표가 엮어지면서 투표율도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 실제로 6일 지방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승부수 얘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앞서 저희가 이 회기 쪼개기와 관련해서 과거 버전의 그래픽이 나갔었는데 잠시 하나만 미세하게 바로 잡겠습니다. 검찰청법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시작됐고 자정을 기해서 필리버스터는 종료됩니다. 그리고 회기가 열리면 자동으로 검찰청법이 통과가 되고 여기서 또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국민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겠죠. 다시 새 회기를 열어서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는 이런 구조인데요. 그리고 5월 3일에 마지막 국무회의가 있는데 뭐 이례적이긴 하지만 4, 5, 6, 7에도 임시 국무회의가 청와대에 소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회기 쪼개기 시나리오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추가 부연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 주제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유의미한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현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상정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오랜만에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